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교육대학교 교육이념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목적, 목표, 면접, 평가 방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교육이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슬기, 보람, 사랑.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슬기, 보람, 사랑은 꼭 기억하시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참된 스승을 기른다. 전형 자체에도 참스승 전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구교육대학교의 인재상은 참스승, 슬기보람, 사랑 이런 것들이 인재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목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다른 교육대학교하고 비슷하지만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한다 그랬어요. 사명감. 여러분들은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교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쯤이면 이제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될 텐데요. 자, 그 상황에서 나는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한 교사상 말고 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져서는 안 되고 나는 이런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예 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보면은요. 나라를 사랑하고 결애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를 기른다. 자,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 나는 얼마만큼의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갖춘 유능한 교육자. 자, 전문적 지식이라는 것을 이론을 갖춰야 되는 거는 내가 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뭐 지식적인 게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큰 오산이죠. 여기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꼭 국어, 수학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했을 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육자를 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거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을 했을 때 이거에 해당된 문구가 있다면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해야지 암기해서 답변하는 학생들은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할 때도 어떤 입장으로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예를 들어 갖고 뭐 실천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인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질문인지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질문인지 창의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질문인지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질문한다 하더라도 질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난 이렇게 얘기할 거에 대해서 획일화된 답변은 좋은 답변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목적과 목표, 교육 이념을 통해서 대구교육대학교 인재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교육대학교의 면접 형태, 평가 형태는 이제 개별 면접을 보고요. 15분 동안 면접을 보죠. 자, 15분 동안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다른 교육대학교에 비해서 뭐 5분 정도 이상이 더 길다. 5분이 뭐 얼마나 길겠어. 근데 실제로 면접을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요. 자, 한 명을 대상으로 다수의 평가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명 내지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석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건 다른 교육대학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평가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교직 소양 인석 능력에서 3개 평가 능력 영역이 있는데 요소로는 하나의 영역에 4가지씩 이렇게 만들어놔서 16가지 영역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항목은 뭐 그렇게 또 다시 줄여놨어요. 그럼 여기서 요소를 보면은요. 언어적 표현 능력.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표현 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이야기할 때 정선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평가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타인의 언어의 이해 능력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타인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교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 아닌 동떨어진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타인의 의견 경청 및 존중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실제로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는 학생은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본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 부분을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렇지 못한 학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면접이 10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으로 간다면 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이 질문은 왜 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는 긴장한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좋은 답변을 다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질문의 상황의 이해력과 논리력, 표현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력, 표현력에서 5단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뭐 5단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장, 근거, 물론,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논리성, 비판력, 그다음에 지식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 창의 융합 사고력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논리성이 또 들어가고요. 여기서 비판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를 비판하라는 것이기보다는 학생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비판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식 정보에서 수집 분석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분석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보통 보면은 15분 동안 면접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주질문뿐만이 아니라 꼬리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또 확장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확장 질문에 있어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사고력. 자,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여기서도 보면 질문의 상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창의성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창의성을 가지고 답변한다 그러면 좋은 답변이 될 텐데, 근데 창의성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창의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독창적인 걸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꼭 굳이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독창적이지 않고요. 그냥 다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다른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창의성으로 생각하고 답변한다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직 소양 및 인성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이해, 타인의 배려 및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자, 시민성과 책임성에서 교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성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자, 시민성, 책임감, 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인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구교육대학교의 전체적인 걸 확인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만 컨설팅의 면접에 모토 있잖아요.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되시겠다. 딱 들어맞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평가 요소나 또 그다음에 인재상에 대해서 꼼꼼히 이해하시고 인지한 다음에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면접 기만 컨설팅 파이널 특강 안내입니다. 자, 파이널 특강은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거기에 더불어서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모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의 답변, 자, 이 답변을 통한 피드백까지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요. 현장 강의인데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날 11월 11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1단계가 합격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인터넷 강의와 별개인 연계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연계 인터넷 강좌를 미리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 연계 강좌를 먼저 듣고 현장에 와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별로 상세 일정은 기망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정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것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